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오후에 번개 라이브를 해서 오늘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또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침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어요. 뭐 큰 폭은 아니고요. 소폭 상승 마감해서 또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하락했는데 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아마 투자가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 하방 보시는 입장에서는, 상방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죠. 그래도 미국은 상승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다른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6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요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용 개선,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으로요, 전주 대비로 1만 2천 건이 줄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고용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6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건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6개월 되면 못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개월 지나면 실업수당 못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00%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줄었다는 것 자체는 고용 개선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다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고용 개선은 테이퍼링이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저께 설명했지만 테이퍼링은 늦출래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시장을 눈속임으로 누가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게요 1%가 올랐어요. 예상이 0.5% 예상 상승 예상이었는데 1%가 올랐어요. 이게 인플레가 가속되고 있는 거죠. 결국 고용이냐 인플레냐, 고용과 인플레가 다 같이 볼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인플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인플레가 계속 되면 될수록 고용은 결국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악재를 외면합니다. 악재를 외면한다는 것은 혹시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봤나요? 빙산이 물에 90%가 잠겨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상태로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죠. 딱 그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빙산 일각처럼 일부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면 밑에 눌러놓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본체하고 부딪히면 그 충격은 엄청 클 거다. 결국 드러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 소장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은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한다, 맞아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스터 샷이 뭡니까? 추가 접종이잖아요. 결국은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맞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맞고 한 번 더 맞아라, 그 얘기죠. 제가 볼 때 그것도 아니고 네 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는 그냥 이러다가요 세 번으로, 두 번으로 방어가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없었다면 기하급수 늘 수 있는 거를 코로나 백신으로 해서 그래도 지난번 최대치만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맞았는데도 똑같이 유지된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집단 면역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냐면 백신이 뚫리고 있다라는 것만큼 사실이다라. 그걸 인정하고 대신에 부스터샷을 빨리 맞아야 한다. 그것도 뭐 최선책이 될지 하선책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S 방송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문기구인 ACIP라고 해서요, 예방접종 자문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부스터샷 권고안을 표결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은 부스터샷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은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안 할 리가 없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뚫리다 보면 진짜 경제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맨나가처럼 뭐 금리가 높거나 양적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막지 못하면 결국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마 그들도 인정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를 보시면 다우 0.04, 나스닥 0.35 올랐어요. 차트로 좀 보면 다우는 뭐 그래도 1, 2, 3 안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1, 2, 3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예, 큰 변화는 없는데 안 빠지고 있고 찔끔찔끔 올라가니 지루한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저께 제가 그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삼성 이 역외환율인데요. 이게 그 환율이 아직 환율이 얘기했었는데 60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0주선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역외환율에서는 120주선을 터치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역외환율에서는 120주선을 터치했다. 역외환율의 120주선이 얼마입니까? 1165원 60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즘은 본장이 더 강합니다. 역외환율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장에서는 돌파된 캔들을 만들고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돌파가 되면 이제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달 안에 진짜 1190원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그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쵸? 아슬아슬한 겁니다. 원달러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주가가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방 잡은 애가 용자인지 아니면 하방 잡은 사람들이 지금 용자가 될지 한번 봐야겠죠. 근데 저는 원달러가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배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배열로 이제 마지막 20주선 올라가게 되면 정배열이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으로 가는 마지막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상방은 버티고 있는 상황일 거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어저께 핵심이 뭡니까?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 집중 매도가 있었죠. 이거 지수 하락 시그널인가? 이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통위가 있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파는 시점이 된 게 아닐까. SK하이닉스를 파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보시면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 어저께 2200만 주 팔았어요. 개인이 2100만 주 샀죠. 그렇죠? 2000만 주 어마어마한 판매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 뭐냐, 그때 들어왔던 물량을 그저께 다 팔았고 다시 추가로 팔았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볼까요? SK하이닉스도 800만 주. 그렇죠? 사실 그 전에 들어왔던 물량은 60만 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주가를 땡겨놓고 나갈 때는 그보다 몇 배가 나갑니다. 10배가 넘게 나가는 거죠. 10배가. 10배가 뭐면 20배, 25배 정도가 나간 거예요. SK하이닉스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각한 거죠. 대량 가격은 상승되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이것도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까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많이 판 적은 없다. 그렇다면 정말 하락의 본게임이 시작된 건가에 대한 의문점 한번, 물음표 퀘션 마크 하나 생길만 하죠. 생길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지. 특히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